음악의 중심, 30개에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가 공학계열이고요. 나머지 이제 경영계열 5개, 경영계열 3개, 과학계열 3개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험대학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입생들이 대부분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그런데 정확하게 거의 한 85% 정도 신입생들이 이제 충청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수도권이고, 나머지 이제 5%가 이제 영문학과에서 그런 이제 신입생을 보이고 있고, 성적은 이게 이제 중상권, 수능으로 치면 3상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교육은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하는 이후에도 대부분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에이스 교육 모델을 3년 전에 이제 만들게요. 저희 대학은 에이스 사업이 201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년도에 이제 마지막 4차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우리가 에이스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이제 우리 기본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에이스 사업의 비전은 여기 나와 있는 창의적인 지역 리더를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상에 있어서는 이제 성실이나 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이나 창조가 우리 대학이 그날부터 이렇게 했던 그런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는 교훈, 거품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액자에서 있던 교훈에서 써져 있는 게 성실이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방유 1940년대부터 써왔던 건데, 이게 성실이나 창조라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모델에서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면서 인재상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성실은 그러면 이제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인하가 그러면 이제 우리 팀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창조야 창의성을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해보면 성실이나 창조가 지금 현재 21세기 인재 상황에 크게 우선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학의 대명사성을 만들어서 그냥 이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냥 썼고요. 그다음 이제 핵심 역량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교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능력, 신문능력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이 이제 그 공학계열 중심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졸업하면 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능력,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재능의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이걸 이제 기본적인 신문능력하고 이제 정리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고 나가는 교육 모델을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한밭대학교 에이스 사업의 과제명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U2.0이 교육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U2.0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U라는 게 이제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은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웹 1.0 시대. 그래서 이제 웹 1.0 시대가 일방적인 그런 이제 정보 제공의 시대였다면 이제 웹 2.0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소통의 시대, SNS를 중심으로 하는 소통의 시대로 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어떤 교육 모델 이름에다가 접목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한 버전 업그레이드한 거를 이제 버전 이름을 2.0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2.0이 교육 모델이라고 보시고요. 그 교육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학년도를 했지만 단계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1학년 때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업을 교육 모델이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이제 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꿈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학부모 양상에 대한 어떤 모범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후 전환.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면서 이제 실력을 갖추고 4학년 때 체력적으로 졸업할 때 민주화하는 리더십을 완성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골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제 선정대 당시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강한 부상을 줬던 그런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이 등대식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정하고 꿈과 길을 정하도록 대학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진로인데 이게 이제 등대식 전략을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입학해서 이제 꿈을 정하고 길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전거식 전략이죠. 자전거식 전략이라는 건 이제 어떤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 학교가 모든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이제 또 교육 시스템 일반적으로 이제 교양교과, 전공교과, 비교과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한 게 이제 볼링식입니다. 이 볼링식은 볼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공을 굴려서 이게 스트라이크가 나면 그걸로 이제 박수 치고 끝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교육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잘 가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조금 전에 그 학생식은 교실에 나가면 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 대신 이제 좀 이렇게 잘 못 가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튜터링이라든가 멘토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화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클리닉들, 글쓰기 클리닉이라든가 어학 클리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통해서 실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스 사업을 이제 기획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당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뭐랄까 좋은 인상을 줬던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가 이제 주로 이제 등대식 전략 이렇게 등대식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더 이제 사업 목표는 이제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지도 결정에 의해서 대학 생활을 목표 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대학 생활의 어떤 효율성, 알찬 대학 생활을 하게 하고 시험 준비도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유기부여가 되고 도전정신이 것이고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험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수시학 투자를 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시학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제 이 드림 캠프라는 걸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드림 캠프는 이제 입학 때 대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2주를 했어요. 2주를 했는데 이제 너무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길다 그런 부분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7일 정도 합니다. 2주 같은 이제 11일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
설계에서 사물 전투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확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드림템프라는 걸 이제 3월 초에 이제 실시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방학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되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고 저희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한 30% 정도가 입학할 때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보면 거의 4학년이 돼서도 한 30% 정도의 학생이 4학년 올라갈 때도 목표를 못 잡고 이제 무항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드림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졸업 후에 어떤 정전하고 도와주고, 그다음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1학년 동안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도교수는 김성기도 교수는 요즘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제 동행이라고 해서 이제 지도교수하고 이제 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에 한 6번 이상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제 지도 학생들이 만나서 이렇게 진로 또는 대학 생활에 대한 상담, 일종의 이제 멘토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스 사업 이전에는 대학에 상담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담센터에 가면 고민 상담하시는 전문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중요하니까 취업 상담 쪽에 이제 이렇게 취업관이라든가요, 이렇게 분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 상담 쪽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에이스 사업이 되면서 이제 진로 상담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두 분을 진로 상담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또 1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두 번 정도 전문가의 상담을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광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의 전반적인 어떤 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한마디 드림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교육 모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입학한 학생을 심리전문가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한밭대학교라는 대학이 사실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위 얘기는 인류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수학 문제만 맞춰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봤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밭대학을 입학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자긍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교육할 거다. 이거만 제대로 따라가면 뭐가 된다. 조금 전에 학생이 발표한 그런 어떤 성공 사례, 그런 선배들 부르다가 이렇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 대부분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과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상담해보면 이래요. 너 컴퓨터공학과 왜 들어왔니? 컴퓨터 보안 요즘 이렇게 많이 하다가 굉장히 얘기하는 학생들이 봤어요. 보안 전문가가 돼요. 그럼 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너 무슨 공부해야 되는지 아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야, 보안 전문가 되려면 이러한 공부를 쭉 해야 된다. 설명을 해주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과는 특징이 어떤 거고, 우리 학과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걸 교육을 받으면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학과에 대한 어떤 걸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1학년 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스스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학 프로그램이 이제 입학시험 1, 2주인데 첫 번째 주는 주로 이제 물론 대학 프로그램과 학과 프로그램이 섞여 있긴 한데 대학 프로그램이 주고 두 번째 주는 이제 학과 프로그램이 줍니다. 그래서 대학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학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자기 파악을 위한 인적 성공사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 부분에서 전체에 대해서 하고 기초학력 테스트도 이렇게 이제 물론 수준별 학생들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파악을 수준을 파악하는 그 다음에 이제 4년간 동안 경력 관리를 어떻게 된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대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 프로그램은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학과 소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진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학과 특성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그 학과에 대해서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등급과 끝날 때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는 학업 계획서를 학생들이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서라는 게 4년간의 학업 계획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설정된 학생은 나는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학업 계획서를 짜고 그게 이제 안 되는 학생은 이제 1년 단위 계획이라고 그것도 안 되면 학기 단위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 4년 차인데 이런 차는 이제 벌써 2년 차, 2년 차 했는데 등록 끝났을 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을 때 했다고 하는 학생이 이제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 37, 8% 정도. 그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드립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목표가 없었는데 드립캠프 기간 동안에 목표를 잡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표 설정의 시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학할 때부터 나는 뭔가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약 한 30% 정도 되고 드립캠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한 5%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기독교육제 사제동의 이런 많은 약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드림캠프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수준교수가 되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4년 졸업할 때까지 전공적이면 이제 계속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치고 문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가가면 학교 수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학이기 때문에 공학부 신정도 많은 학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학부 입학하고 있는 데에서 이 지도교수는 대학교육이 한 번 내지 거의 두 번은 정기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받아볼 때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필요할 때 수시로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제 동행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교수님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활동비를 좀 드리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제 무제한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예산 여기 대해서 1학기에 70팀 정도 그러니까 한 70명의 이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학생 상담하고 함께 이제 다과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진로 상담 시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에이스 사업에서 이렇게 진로 상담 시설을 만들고
지금 이제 이걸 처음 기획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학년 때 국제인 학생들이 이제 지도를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목적이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지도교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또 지도교수가 이렇게 아무래도 자기 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말 못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 전문가하고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이 좀 이제 다른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현대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개인적인 그런 이제 얘기들이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학생 개인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을 지도교수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건 되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우는 불가능하고 되게 이제 지금 이제 지도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가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되게 학과별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제 두 번째 주 기획에서 이번 주는 기획과 그 다음 주는 무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이제 스케줄을 이제 학과에다 공지를 해주고 그과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 그 학과의 그 일정이 아닌데 또 갈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가는 것을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학과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학과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보면 우리 학과 학생들이 1년 쪽에 제공하는 고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 그러니까 교육대학이나 상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받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이제 어떤 상담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어떤 기법을 교수들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상담센터가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2018년도 통계가 안 나왔고요. 2012학년, 13학년 통계를 보면 지금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시고 있고요.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설문조사, 사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학 선택의 만족도, 그러니까 한밭대학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어느 만족합니다. 학교 생활에 그냥 학생에 대한 만족도 이런 그런 비슷한 이게 5점 척도입니다. 5점 척도에서 거의 75%가 그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 상담실에서 꼭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밑에 학생 능력 개선 프로그램하고 학생 대책 동기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 능력 개선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부지라는 학생들이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 201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학습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주일짜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학습대책 독립화 프로그램은 이름은 이렇게 붙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 대상이 이제 학사 교과를 전문으로 주 대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대학은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강제로 이제 학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듣도록 제도화된 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제도화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단지 이제 교무처에서 이제 그런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제 좀 협조를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SNS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좀 이렇게 현재까지로는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듣는 학생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들으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한 20명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여기 하위 필점자, 상위 필점자 통계를 하는데 하위 필점자는 이제 직전학기 3.0 이하인 학생,
그다음에 이제 직장학교 3.0 이상의 학생인데 한 20명이 모임하면 10명 3.0 이상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 안 되나 3.0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서 강제로라도 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2013년 2학기 때 이제 이걸 끌어간 학생인데 여기 3.0 이하자가 평점 분명히 1.5도 됐어요. 근데 이제 2학기 성적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4년 금년 1학기 성적은 또 다시 이제 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상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복은 별로 많지 않은데 또 1학기에 또 다시 원위치기 하는 그런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남 결과를 이제 결과 보고서를 요청해서 이제 학과 통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학생 상담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좋은 매뉴얼을 만들고 또 이제 디플레이션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월이 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작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진로 지도와 관련되는 과목을 이제 저학년 과목, 고학년 과목에서 2학점 정도 해서 개설을 하고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진로 지도, 장기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 4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취업 전략 이런 식으로 중심을 해서 옴니버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200명 정도 학생을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학생들로서는 이게 되게 학점도 이제 패스 논패스로 주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연락을 하도 이렇게 보니까 오픈하면 금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해주고 있는데 관리 능력은 여기 나와야 되고 자아가 이게 이제 상담 실적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함께 관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참여 이런 거는 이제 사회공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글로벌 능력, 또 어학 시험 기록들, 그다음에 해외 연수 기록 이런 것들, 시험 역량, 그다음에 취업 책임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산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인사 학생에게는 이제 장학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돼서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남시 유형 학생들이 이제 신축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진로목표 설정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인구가 끝났을 때 38% 학생들이 이제 목표를 달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11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